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 이상 상승하면서 넉 달 만에 이제 222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하면서 740선까지 올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31%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2218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4위에 LG화학 여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4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은 2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3%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빠지는데요. 47,000원대 그래도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관이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사이에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1% 이상 빠집니다. 76,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77,000원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0.5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37만 9,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어제 1%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21만 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어제 급락했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현대차 어제 상승장에서도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소폭 회복합니다. 0.4% 상승하면서 12만 2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7위부터 9위까지 오늘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6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5% 하락하면서 38만 원 선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도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오늘 0.4%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3,950원 바라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현대모비스 1% 가깝게 상승합니다. 22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1% 추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어제도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12만 9,5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어제 2% 넘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이 2거래 연속 신한지주 매수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이 20% 안팎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SK는 오늘 1%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28만 원 선까지 올라갑니다. SK는 어제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16위부터 20위까지는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KB금융 1% 가깝게 하락합니다. 45,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생활건강 어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0.4%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 SDS의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0.54% 상승하면서 18만 4,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05% 상승하면서 742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좋았지만은 바이오 종목들 조금 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3천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 오늘 0.4% 상승하면서 7만 1,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M 오늘부터 조금씩 회복합니다.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CJ E&M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적은 CJ 헬로 매각이 긍정적이라는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1만 9,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23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0.6% 하락세, 그리고 포스코캠텍 오늘 0.58% 하락하면서 6만 8,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네, 6위부터 10위까지 오늘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만이 오늘 0.5%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20만 4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거래 연속 상승세였는데 오늘 하락세로 전환합니다. 0.3% 하락하면서 9만 4,3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그대로 내어줍니다. 1.79% 하락하면서 53만 2,3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롱티슈진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0.5% 하락하면서 3만 8,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 계열들 외국인들 대거 매도세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2,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난티 오늘 3%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의 민생투자는 아난티 지분을 팔지 않겠다면서 매각서를 일축했습니다. 외국인들 3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24,0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SK머트리얼즈 오늘 약보합권 그리고 제넥신 오늘 하락세 이어갑니다. 어제는 1%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83,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중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이고요. 지금 이제 2월 말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일 짐 로저스 방북설이 일축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난티 이 사회이사로 지금 되어 있는 짐 로저스가 되어 있는 아난티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남북 경협주들 오늘 같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번째 만남이면 첫 번째는 상징성, 두 번째는 구체적인 그런 합의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또 그리고 지금보다는 다음 주 갈수록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세상의 이슈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조정받았을 때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아니면 좀 더 긴 호흡으로도 매수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최근 3년 신규 수주가 무려 10조 5,180억 원 신규 수주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철도 수주만 7조 8,230억 원 수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이제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난 4분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플랜트 부분에서 빅베스가 좀 일어나서 손실이 많이 났지만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남북 경협의 대표 주식이기도 하지만 본업 자체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의 조정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27,7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라인 2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8일에 주셨던 다스코 2%, 그리고 2월 8일에 주셨던 아모레퍼시픽 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2월 1일에 주셨던 유진기업 3%, 두올의 경우에는 2%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 주셨던 바이로메드 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14일에 주셨던 레이언스 하루 만에 수익률 3% 기록하고 있고요. 2월 8일에 주셨던 대웅 1%,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위지 스튜디오 2.26%, 그리고 또 같은 날 주셨던 T-로보틱스의 경우에는 2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월 1일에 주셨던 인선 ENT 5.3%,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이노션 3.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는 최낙철 팀장의 머큐리 올라와 있습니다.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주마태 전문가의 롯데 정밀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10%가 넘습니다. 6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는데요. 새로 올라왔습니다.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약 2거래일 만에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는 이청원 본부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1월 30일에 매수해 주셨는데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이 한세실업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주마태 전문가의 하이비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24%가 넘습니다. 2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T-로보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2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정희 소장의 EXT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60%에 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1월 30일에 바이로메드 추천해 주셨는데요. 현재 4% 넘는 좋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메드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의 꿈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바이오 벤처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임상 디자인으로 기업 가치가 레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기반기술 DNA인데 DNA 치료로서 근육 주사를 통해서 체내에 전달해서 효율적으로 치료 단백질을 생산하는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당뇨병성 신경병 치료제 미국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25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9개월 후에는 올 하반기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당뇨병성 하혈성 족부 궤양인데 역시 미국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뇨병성 궤양 환자들이 약 450만 명 되고요. 매년 발생하는 의료병 자체가 9조에서 13조에 이르고 있는 아주 우리가 전망이 좋은 어떤 제품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루게리병 치료제인데 현재 미국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에 성공했고 지금 2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심장질환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밖에도 뭐 유방암 치료제라든가 그 다음에 혈소판 감수성 치료제, 그래서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에서 계속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약간 어떤 조정 양상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조정 기간을 벗어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에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고가가 30만 3,800원입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이미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번 한번 추가 상승에 있어서는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아마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로메드 얼마 전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었죠. 29만 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11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에 T-로보틱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무려 수익률이 24%가 넘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는 이제 글로벌 최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업체인 이제 AMT에게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09년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올해는 이제 신사업 매출 확대로 약 38% 정도의 매출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좀 재정화되고 있는 국내 OLED 투자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에 더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최근 이제 외인 기관 투신, 이제 연기금 등의 좀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어제 목표가 2만 원으로 수정이 드렸는데요. 이 목표가 감안해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 옵션 만기일이 일단 좀 인위적으로 올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제 어떤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약세장이 예상이 되면서 아마 우리 대북주라든가 어떤 바이오주,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월 15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이 4달 만에 2220선까지 올랐는데요. 기관들의 매수세에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분쟁 해빙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자금 유입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2220선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40선에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최근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47,000원대 이탈했습니다. 46,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77,000원대 이탈하고 76,6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현재 출발하고 있고 LG화학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빠집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21만 원 선 이탈했고 20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현대차 오늘 0.4% 빠집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는데요. 12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38만 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도 오늘 0.5% 빠지면서 출발하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1만 6,5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피 0.76% 하락하면서 22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220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0.2% 하락하면서 740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로 출발합니다. 오늘 CJ ENM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1.6%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22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신라젠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0.3% 상승하면서 28만 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마찬가지로 0.4% 빠지면서 현재 6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코오롱 티슈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HLB 0.6% 하락하면서 8만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만 2천원대 이탈했고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5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펄어비스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요. 0.39% 하락하면서 20만 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9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현재 2%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92,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동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 종목을 추천했다가 1,400원대였는데 이 최근에 2,200원까지도 올랐는데 사실 그때보다도 거의 50% 오른 상태에서 제가 추천한 이유는 이게 역시 남북 경협줄에서 어떤 매력이 있다 해서 제가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는 전국의 주요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 하역 및 육상, 해상, 운송 사업을 근간으로 초중량물 운송, 설치와 3자 물류,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운영 등의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신 하역 설비와 특수 장비, 선박 도입을 통해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2012년에는 광양 선박을 종속회사로 편입시키고 초중량물 선박의 지속적 선단 확대를 통한 해운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2017년 7월에는 보세 운송, 보세구역 운영, 하역업 등의 3개 직군에서 AO 인증을 취득했고 작년 7월에는 화물운송 주선에 대한 AO 인증까지 취득하면서 명실상부한 물류 전문 기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를 잡은 거는 남북 경협주가 되겠습니다. 9일날 한국해양
수상 개발원은 남북 물류협력 모델로 철도보다는 항만이 경제성이나 전략 면에서 가치가 더 높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성우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초기 북한 개발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원자재와 북한에 이런 활용한 생산품들은 대부분 해운을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 또는 수입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같이 점선면 전략에 의거해 항만 중심의 경제 특구를 우선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익 확보 및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북한의 남포, 해주, 원산, 청진, 단천, 나진항의 개발과 운영권 확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사는 항만시설 사업 부문에서 고객과 온라인으로 연계한 최첨단 항만물류 정보 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하역 장비 현대화 및 대형화를 통해서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목포 등 전국 주요 항만의 인프라를 확충해서 기존 보유 부두 및 배후 부지, 물류센터 등 연계 사업을 확대하면서 화물 처리 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더불어 울산 컨테이너 터미널 UNCT,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통하여 터미널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항만 인프라 및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동사는 또 카페리선을 활용한 대중국 수출입 화물의 하역 및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리 하역 운송 사업분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이러한 어떤 전문 업체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또 해상 운송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2년 포스코 철제품의 해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 및 두산중공업 등 유수한 회사의 생산 제품, 선박 블록, 조선 기자재 등을 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우수한 거래처를 적극 개발하여 다양한 지역의 석유화학 시설, 담수화 설비 등의 환경설비 플랜트, 항만 크레인 등 다양한 중량물을 운송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유전 확장 공사 중량 기자재 해상 운송 계약 체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계약 체결은 2017년 6월인데 계약 금액이 2억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 작년부터 3년간 반영이 되는데 연간 매출액 자체가 700억 정도로서 아마 이 회사의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대주주들이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대주주들이 보면 내부 정도를 이용해서 주식을 파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이 기업은 오히려 대주주나 임원들이 자사주를 꾸준히 작년 초부터 거의 1년에 걸쳐서 매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52주 신고가가 작년 6월에 2,945원인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남북 관련해서 타려고 붙으면은 3,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어떤 주가 흐름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PBR 자체가 0.6 그래서 저평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매출액이 5천억 정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 자체가 한 700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만약에 이번에 상승을 통해서 시총이 1,000억이 넘게 되면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이 또 추가 매수로 인해서 분명히 동방은 주가 흐르면서도 아마 올해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바이오의 우리나라의 어떤 산증인데 사실 우리나라 25년, 30년 전 어떤 이 바이오 제약업체 역사를 보면은 그 중에서 그 옛날부터 R&D 투자 비용이 높았던 기업이 녹십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공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녹십자는 아시다시피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라서 혈액 제제의 백신 체제에 특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제대 시장에 우리나라 80%를 점유하고 있죠. 굉장히 큰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 말에 전남 화순에 독감 백신 생산 선비를 구축하고 계절 독감 백신이 2011년 세계보건기구 PQ 프리 퀄리피케이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WHO 산하 기관 등의 공급 계약 체결은 물론 향후 남미, 아시아, 중동 지역으로의 개별적
수출 확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467억 원을 달성했는데 영업 손실이 남으로써 적자 전환했습니다. 물론 적자 규모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6억인데 그래도 컨센서스보다는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부합하는 실적을 나타냈는데 백신 폐기 충당분과 R&D 비용 증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지만 4분기 연구 개발비를 포함한 판매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적자의 폭을 줄여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녹십자는 4분기에는 국내 매출액이 9% 성장했는데 이것은 일반 처방의약품들이 840억 원 매출을 기하며 전년 대비 18% 고성장을 했습니다. 수출 부분은 면역 글로빌린이 약 60% 성장하면서 혈액제제 성장을 주도하였죠. 다만 알부민은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는데 일부 물량 자체가 올해 1, 4분기로 2월되었기 때문에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확실한 기조를 바탕으로 한 실적 턴어런에 기반한 주가 상승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WHO 보건기구 입찰 시장이 4가 독감 백신으로 확대된다면 PQ 인증을 획득한 회사가 녹십자와 산오피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에는 난방기 백신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PQ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도상국의 백신 공급을 목적으로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 F, 헌터 중흥 치료제 헌터라자의 중국 판매 허가를 2분기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헌터라자는 올해 초 중국 현지 기업에 기술이 수출된 희귀한 질환의약품으로 중국 내 심사기간이 단축돼서 내년부터는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동사가 개발한 대상 포진 백신 CRV-101의 미국 임상 일상의 중간 결과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IVIG, 이제 면역 글로빈인데 북미의 IVIG 5%, 미국의 FDA 미팅은 배치 간 동등성 이슈 해결 후 하반기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또한 캐나다 품목 허가는 연내 임상 3상 완료 후 내년 승인 신청을 해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별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2,295억, 전년 동기 대비 7.7%, 영업이익은 무려 40% 늘어난 646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제 보면은 또 공시가 나왔죠. 우리 아까 면역 글로빈인 이게 이제 만성 비염 간염 치료제인데요. 이제 헤파빅진이라고 임상 이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등 우리나라 5개 병원에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임상이 일단 시작됐다고 어제 공시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이제 해외 성장을 위해서 보면은 IVIG 면역 글로빈인 그를 생산해서 캐나다 공장에 이제 신설이 지금 거의 박차를 가해가지고 굉장한 수준의 글로벌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아의 경우에는 1리터 혈장에서 수익 자체가 $120지만 우리 캐나다에서는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무려 400에서 700불, 무려 수익성 자체가 5배 이상 이런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가 흐름도 지금 박스원에 벗어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15만 원 돌파가 임박이 됐는데 주봉상을 이미 20에서 돌파했고요. 또한 투신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 봐서는 아마 조만간에 15만 원 돌파하면서 20만 원을 바라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죠. 매출액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1,756억, 영업이익은 108% 증가한 490억 원으로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 회사 자체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오른 면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공정 장비용 반도체에 있어서 소모품 공급사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설 투자가
정점에 달았던 2017년 2분기에도 소모품 공급사의 매출은 여전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부품은 일단은 반도체 제조공 등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실리콘 소재, 일렉트로드와 링 등으로 애칭 시 식각 능력을 자할 만큼 반도체 칩 생산의 수율과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특수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등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의 특수가스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순도 특수가스 제조는 기술 개발이 어렵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생산 설비 구축에도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게 사실은 실정입니다. 동사는 아산화질소, 디실란, 산화질소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경쟁 우위력은 최적의 인고 성장 기술력 확보, 일간 생산 프로세스 구축, 정밀 부품 가공 기술 확보, 글로벌 메이저 장비 업체의 정품 공급 등이 있습니다. 실적 호전 지속으로 추가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되는데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루면서 아마 2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조만간 2만 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동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운송 파트너사로 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로 만나본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긴 기업이니만큼 탄탄하고 또 작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바닥으로 향후 상장할 것이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호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샘입니다. 1973년 설립되어서 이제 부엌 가구 제조나 유통,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을 유통하는 이제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한샘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한샘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889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3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좀 해외 연결 법인을 제외한 별도 기준 매출액은 이제 4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인테리어 부문은 이제 대리점을 중심으로 여전히 좀 역성장을 좀 이어갔는데 부엌이나 건자전 대리점 매출은 패키지 판매에 좀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이제 부엌이나 건자재 대리점 매출이 좀 확대가 되면서 판매 개선의 영향으로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도 이제 5.3%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키친앤바스 대리점과 이제 리하우스 제휴점을 전환시키면서 건자재 품목 확대 전략을 펼친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리하우스 대리점은 패키지 판매를 3분기 월 평균 170세트에서 4분기 300세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9년에도 패키지 판매 집중 유통을 확대를 통해 매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제휴점과 이제 대리점 차이에는 제휴점에서는 건자재 유통만 했다가 지금은 용역까지 제공해주고 있고 외부 사업자 비중이 80%였는데 좀 이들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장성이 좋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는 이유는 하자 보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속도는 느리지만 성장 동력이 분명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직매장이 성장하면서 바닥을 좀 확인했다는 점인데요. 향후 입주 박람회를 반기 3회 이상 정도 개최를 하고 월 1회 이상 참여를 통해서 수도권 입주 공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또 올해도 리하우스 대리점을 통한 패키지 판매에 집중할 계획이라고도 밝혔고 패키지 판매는 3분기 월 평균 170세트에서 4분기 300세트로 증가했으며 1월에도 약 400세트가 판매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기존 제휴점 대리점 전환을 통해서 패키지 판매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총 매출액은 어려운 시장 환경과 특판 매출 감소 등 영향으로 성장성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은 판매 믹스 개선과 함께 2월에 이제 제품 가격 인상, 중국 사업의 좀 슬림화 등으로 개선이 뚜렷할 전망인 만큼 이제 올해도 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매수가 공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7,000원, 목표가는 9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입니다. 네,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제조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는 지금 급판의 정렬 상태,
및 수량을 전자동으로 검사를 하고 불량품 판별을 매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작년 실적이 매출액 315억 원, 연회 영업이익률 25% 정도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이제 매출 비중은 2차 전지 검사 장비 85%, 엑스레이 튜브 같은 뭐 기타 장비가 15% 정도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는 이제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에 납품이 되고 있는데 각형과 파우치 형태, 중대형 정지 생산 라인에 모두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수요 전망이 좀 좋다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성장세 전망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제 모든 관련 종목의 대동소이한 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의 주력인 전기차, 2차 전지 검사기가 배터리 안정성 이슈로 부각으로 과거 생산 라인당 한 대 사용하던 검사 장비를 최근에는 좀 4대까지 채용하기 시작하는 등 수요가 좀 확대되는 초입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샘플 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확장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처럼 좀 동사는 2019년에도 좀 견조한 이익 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검사 장비가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향후 한 3년 정도 동안 매년 캐파 증설에 좀 들어가고 있는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관정할 수 있고 동사는 국내 엑스레이 자동화 검사장 비분야에서는 독점적인 좀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의 형태와 상관없이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폭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정지의 안전성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배터리 업체들은 과거의 생산 라인당 한 대만 좀 사용하던 검사 장비를 최근에는 4대 이상 좀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중대형과 소형 2차 전지에서 뭐 엑스레이 검사 적용이 영역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고 샘플 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는 엑스레이 자동화 검사 장비 주요 배터리 업체에 모두 납품을 하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머신 비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검사 장비 영역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제조까지 장비 포트폴리오를 좀 극대화하면서 미래 기업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면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마찬가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현저가는 28,500원, 목표가는 3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해드린 종목은 올릭스라는 기업입니다. 올릭스는 이제 2010년 설립된 RNA 간섭 치료제 전문 개발 기업인데요. 작년 7월 18일 코스닥의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RNA 간섭 기술은 질병의 원인인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3세대 신약 개발 기술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올릭스는 RNA 간섭 기술 중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RNA 간섭 물질인 자가전달 비대칭 사이렌싱 RNA 플랫폼을 확보한 상태인데 피부, 안과, 폐, 관련 4개 정도 주요 파이프라인을 보유해서 임상에 진입한 국내 유일하고 또 아시아 최초 RNA 간섭 치료제입니다. 올릭스의 매출은 크게 좀 기술 이전 수익과 공동 연구, 기타 매출로 좀 구성이 되는데요.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관련 기술의 국내 제약사로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자체 개발한 자가 전달 비대칭 사이렌싱 RNA 플랫폼 기술의 우수성과 확장성과 자가 전달 비대칭 기술의 강점을 활용한 국소투여 질환 대상 치료제도 개발 전망이 지금 좀 긍정적이라고 하고 있고 현재 보유 중인 4개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향후 개발 가치까지 부각 중입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은 비대용토 치료제 OLX101인데 현재 국내 임상 1상을 완료하였고 2상 진입을 준비 중이고 현재 영국 임상 1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NA 간섭 기술 자체가 모든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아직 해당 기술이 적용되어 시판된 약물은 없다는 점은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올릭스의 자가전달 비대칭 사이렌싱 RNA 기술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약 개발 결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건 사실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이오 기업 고유 리스크에 항상 직면해 왔으며 시장 변동성이나 리스크 및 바이오 기업 센터멘탈에 동조화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릭스는 자체 개발한 비대칭형 사이렌싱 R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매우 좀 짧은 시간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 결과들이 도출되는 향후 글로벌 빅파마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자금이 좀 투입해하는 글로벌 임상을 올릭스가 주도할 계획은 없고 주로 임상 이상 이전에 라이센싱 아웃하는 것이 올릭스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질환에 대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플랫폼 기술 보유사답게 초기 단계 후보 물질을 한꺼번에 기술 이전 패키지 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57,000원, 목표가는 8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JST나입니다. 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식과 함께 5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ST나 보면은 이제 로만선 시계가 생각이 나죠. 대표적인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가 되겠는데, 사실 이 주식도 저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 봤는데, 작년 4월 달에 보시면 우리 남북 경협주들이 막 뜰 때 11,900원까지 올랐었죠. 그러고 나서 거의 5,000원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상승하면서 이제 거의 10,000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사실 보면은 그 대주주들이 지금 매도를 함으로써 불공정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사실 또 뭐 그 회사 측의 어떤 답변을 보면 아직도 이게 혐의만 있는 거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실 보면은 이러한 그 남북 경협주들이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실적에 관계없이 계속 어떤 무차별로 매수를 해가지고 오른 점이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하락한 요인이 물론 처분에 따른 그러한 요인도 있겠지만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작년에 안 좋아졌죠. 그래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1,274억. 그 다음에 이제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는데, 그 와중에도 또 일단 대주주 일가들이 처분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거의 지금 5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계속 언론에 분명히 이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수록 주가는 한 번씩 한 단계 또 레벨 다운이 될 거로 예상이 되지만, 어느 정도 또 하락한 다음에는 어떤 또 남북 경우에 따른 호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하방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안 됐지만 조금 물량을 줄이면서 일단은 저가에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입니다. 법원 측이요, 신고리 원전 건설 허가 취소 불가 판결을 내면서 오늘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용호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재판부가 이제 신고리 원전 허가 일부 위법 사유가 있긴 하지만 허가 과정이 적법하다고 이제 판결을 했고, 허가 취소는 사회적 손실이 크고 이제 공공복리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제 또 이제 허가 취소 불가 판결 소식에 지금 관련주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아침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12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점이 굉장히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좀 분봉으로 좀 살펴본다면 아침에 갭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지금 좀 매물 출회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한 가지 호재를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실적도 발표도 되고 좀 안정적인 구간에서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투자그룹 주마태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에 주셨던 하이비전 시스템,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24%가 넘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생산 및 시험검사 시스템의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 2012년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을 해서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주주가 대비 24%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사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1,830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사 측은 사업 영역 다변화에 성공해서 2017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했고, 올해도 지난해 매출을 갱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D 프린터 역시도 시장에 출시하면서 올해 이 역시 이쪽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접근해도 좋겠는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2,700원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중기적으로는 14,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한양 ENG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한양 ENG는 반도체 생산 설비의 강자 회사입니다. 어제하고 그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한양 ENG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에 필요한
청정 배관, 화학약품 공급 자체를 만드는 회사이며 클린룸 공사 및 유틸리티 시스템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도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76%, 화학약품 공급 잠치 24%로 구성되고 있는데 향후 긍정적인 요소로는 국내 IT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매년 60조 원씩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특히 시설 투자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집중되는데 작년에는 32조를 투자했고 올해는 29조, 내년에는 27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 한양 ENG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주항공 관련 발사체 연료 주입 배관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출 비중이 낮지만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우주 산업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기에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향후 이 분야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16,000원대로 제가 제시를 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17,500원, 중기적으로는 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태투자그룹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하락폭 키워갑니다. 0.72% 하락하면서 2209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225선까지 어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2209선에서 출발했다가 현재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만이 매수를 합니다. 45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합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폭 큽니다. 287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급등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68% 하락하면서 47,000원대 이탈했고요. 46,700원에 흘러갑니다. SK하이닉스도 장 초반과 비교해서 하락폭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75,9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77,000원에서 출발했는데 6,000원대 이탈하고 이제 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1%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요. LG화학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다만 셀트리온 어제 빠졌던 만큼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1% 넘는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21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현대차 어제 2%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0.4% 추가 하락합니다. 1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5%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38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0.5% 하락세, 그리고 삼성물산 1% 넘는 하락세로 현재 흘러갑니다. 11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1%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74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9시 4분경에 739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40선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과 똑같은 수급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 많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신라젠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는데요. 어제 셀트리온 계열들 모두 눌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형제 모두 상승세 이어갑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7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CJ E&M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다시 22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 0.6% 상승세, 그리고 포스코캠텍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세 로 출발했는데 현재 상승 전환됐습니다. 0.7% 이상 상승하면서 69,800원 선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이어갑니다. HLB 0.3%, 그리고 메디톡스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 9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8위권까지 올라갔고요.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 넘는 강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97,6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다시 19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오롱 티슈진 오늘 1% 강세로 흘러갑니다. 39,4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3% 상승하면서 1,125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이틀 전에 웅진 싱크빅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전일전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7%입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은 최근에 이제 하나 이제 빅 이슈 이제 3월 15일 이전에 이제 코웨이 인수하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남아 있는 이 회사의 어떤 그 큰 일인데. 전반적으로 뭐 시장 자체는 뭐 인수가 무난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이제 많이 내리는데 아직은 뭐 뚜껑을 뭐 열어봐야 하는 거지만 그런 상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AI 열풍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우리 웅진 싱크빅 이런처럼 이제 교육 관련주에 또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주 하면은 과거의 어떤 그 입시 이런 교육보다는 미래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교육 이렇게 했을 때 교육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과 관련된 웅진 싱크빅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상태고 주가 또한 뭐 웅진코의 인수와 그리고 유상증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런 많이 밀린 것이 이제 바닥을 치고 서서히 회복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그 주가 상승이 이제 성공적으로 회복을 최소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코웨이 인수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요인이 해소돼야 되는 것이 남아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좋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된다 그러면은 한 단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코웨이 인수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보면서 주가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낙폭과 이런 것 때문에 일정 정도까지 반등하는 그런 구간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조금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다다음 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큰 어떤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핵폐기가 가장 큰 이슈인데 그거와 관련된 종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한전 KPS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북한에 뭐 전력을 공급한다 해갖고 뭐 전력선 세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2005년도에 나왔었는데 이런 그 한전 KPS는 그런 어떤 송변전 설비 그리고 화력이라든가 원자력 이런 거에 유지 보수 이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어때 정부의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영업이익은 임금 인상이라든가 물가 인상용 이런 거에서 항상 연동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익은 보장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탈원전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든가 파키스탄 이런 뜻이 해외에 화력 정비라든가 원자력 이런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그것을 이제 만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로서도 새로운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데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한전 KPS는 거기에 또한 어떤 수주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국면이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이런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그 동안에 어떻게 뭐 막제로 작용을 했었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밀리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반등의 흐름에서 의미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갔고는 뭐 IT가 많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주가의 탄력을 받았던 그런 몇 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그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어떤 대세를 바꾸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많이 밀렸던 것을 그러니까 2년, 3년을 두고 주가가 회복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2차 상승 국면에
또 진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그 2차 상승을 위해서는 최근 들어 아까 보면 외국인이 많은 그 매물을 쏟아냈는데 이런 외국인의 어떤 매매 동향 이것이 순매수로 전환했을 때 급작스럽게 2차 상승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지금 정도 이렇게 빠졌을 때는 매수를 하는데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런 그 판단을 드리겠고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뭐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의 이런 가격 전략 드리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이런 종목 그리고 남북 관련해서 한번 호재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월 8일에 이 MCNX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3%입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16,000원 부근까지 왔었는데요. 현재 흐름상으로는 차트적으로는 이제 16,000원을 넘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점이라서 18,000원까지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출에 대한 영향들인데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후로 이제 추가적인 성장세가 쿼드러플 카메라나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현지 공장화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영향을 조금 많이 받게 돼서 오히려 그 매출에 대한 영향권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출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이제 16,000원에서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걸리긴 했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15,000원으로 손절가를 좀 상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중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15,000원을 깨지 않되 이제 18,000원까지 이제 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뭐 뚜렷한 호재와 악재가 있긴 있습니다만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아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관망세라고 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협상이 재차 진행 중이고요. 협상 결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기대감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상 시한에 대한 연장 기대감도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경제 지표가 어제 이제 다시 불안하게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민주당과의 협의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큰 방향성 없이 지금 관망세를 보일 국내 시장이 예상이 되고요. 올해 미국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얘기를 했었고 회수 조절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제 시장이 내리면서도 방어막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크게 내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빠른 반등을 기대하거나 또는 뭐 상승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작년부터 해서 이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각 나라들이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국내적으로도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펴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경기 방어막을 만들고 있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이나 대형주에 대한 투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뭐 다행히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없더라도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 오히려 단기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 대한 큰 기대는 종목과 테마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아니라 테마주의 순환 상세세로 시장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상승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주도주가 없이도 빠른 상승이 아니더라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상패 시즌이 나오기 때문에 소형주를 하시더라도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지난주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이 조금 눌림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 조정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나빴던 만큼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도 중소형주 시장에 강한 수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주 포함해서 수소차,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T 장비주들까지 전체적으로 테마주들 위주로 시장을 꾸려가시거나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유리해 보이는 장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다른 부분보다 이제 어제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다른 순환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유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솔루션 사업이죠. EMR이랑 약국 경영관리 시스템, 그리고 의약품 통계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EMR 솔루션이라고 하면 약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계로 해서 월정액 서비스를 받는 업체이긴 한데요. 그만큼 꾸준하게 월정액 서비스를 받으면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세를 기록을 할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저제 장비를 기록하는 이제 의약품 통계 정보나 원격 진료가 시행되면 이제 약국과 의료계의 이제 빅데이터 업체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업체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EMR 솔루션이었던 그 대한약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1등이었습니다만 작년이었죠. 시장 점유율이 1위로 바뀌면서 유비케어가 그 시장을 다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전자 의무 기록에 대한 표준화와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병원 간이나 이제 환자 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졌고 업계 1위의 EMR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유비케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시장 지배력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노인층과 이제 신세대층이 이제 조금 나뉘는 형태가 돼버리면서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요. 실제 이제 카카오인베스트가 420억을 투자를 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됐고 이제 플랫폼 확장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향후에 이제 노인층과 이제 신세대층을 이제 같이 엮을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할 경우에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유통 솔루션 사업이 연평균 25%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2016년에 인수한 오토 플랫폼 똑딱앱이 카카오톡과 함께 연동이 되면서 매출 다변화를 실제로 가져오고 있고요. 원스톱 시스템으로 약국에 대한 정보까지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가 무궁무진하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는 최근 점진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오늘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인 거래량이 이제 조금이 더 동반이 돼야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거래량이 더 나온다거나 이 자리를 지킨다면 작년 고점 부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4,700원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천 매수가는 단기적으로는 4,800원에서 4,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